안녕하세요. 영단기 대표 강사 권호경입니다. 오늘은 저희 LC 총평 강의 준비했고요. 또 어제 정기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첫 번째 시험도 보시고 두 번째 시험도 보실 수 있지만 둘 중에 하나의 시험을 또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지도 물론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가 그거는 이제 항상 우리가 풀 서비스를 통해서 당일날 답은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중요한 거는 맞는 개수 있잖아요. 이게 반드시 여러분들이 맞는 개수대로 성적이 나오는 건 아니라서 약간의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미리 실망하실 것도 없고 미리 좀 좋아하실 것도 없을 것 같은 게 차분하게 이제 성적을 기다리면서 다음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 총평 강의는 항상 여러분들이 이게 맞다 틀리다 뭐가 나왔다 보다는 앞으로 이제 시험을 보실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지 이런 경향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시면 좋기 때문에 좀 더 길고 넓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난이도는 조심스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차가 있고 하물며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여기가 조금 더 어렵다고 보시는 분도 있고 더 쉽다고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개인 차도 좀 있을 수 있고, 다만 이제 최근에 어떤 시험에 나왔던 경향들을 갖고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LC 난이도는 이게 정말 보통 난이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데 조금은 더 까다롭게 나오는 게 요즘 LC의 특징이고, RC에 비해서는 난이도의 변화가 적기 때문에 LC를 조금 더 잘 준비하셔서 전반적으로 좀 점수를 안전하게 따시면 혹시 RC 부분에서 독해가 좀 어렵다던가 하는 때를 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은 난이도의 차이는 다른 펄트에 비해서는 좀 적은 게 특히 LC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펄트 1 한 중간 정도 난이도로 보는데 쉽다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셨지만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쉽겠죠. 왜냐하면 펄트 1은 기존에 나왔던 표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른 펄트하고는 단어가 좀 틀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펄트 1에만 나오는 어휘들이 좀 까다롭게 나온다고 생각되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건 개인차가 있고요. 제 생각에 이번 시험은 그렇게 쉬운 시험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까다로운 어휘들도 몇 개 있었거든요. 두 번째, 펄트 1 항상 난이도가 높은데 보통 이제 펄트 1이 간접 답변들 때문에 난이도가 높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나왔던 후 그러면 사람, 선택 의무 같은 둘 중에 하나를 고르고 이런 패턴이 아니라 조금 더 회화적으로는 맞을 것 같은데 되게 돌려서 얘기하는 이런 경우들이 나오면, 특히 평소에 이제 영어 공부를 많이 안 하시고 토익만 준비하신 분들은 기존에 나왔던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보통 이 간접 답변이 후반부에 많이 나오는데 어제는 제가 시험을 봤는데 처음부터 좀 간접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초반은 조금 일반적 패턴이 많이 나오고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20번대 후반으로 갈수록 간접적인 게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제는 앞에서도 조금 간접 답변들이 나왔기 때문에 난이도는 중보다는 높지 않았었나. 근데 이제 평소에 펄2가 좀 어렵다는 걸 아셨다면 비슷했다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처음 시험을 봤다면 2는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펄 3, 4도 쉬운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에 비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 별을 조금 더 주긴 했었는데, 그래도 3, 4는 평소 난이도 정도로 준비를 하셨다면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중간이었는데 2가 조금 더 어려웠기 때문에 중중상 정도로 난이도를 생각을 해봤고요. 다소 이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파트 1부터 좀 볼까요? 전통적인 거죠. 이제 세 개로 나뉠 때 한 명 나오는 사진, 여러 명 나오는 사진, 사물 풍경 사진 이렇게 나오고, 사물 풍경이 보통 한 개 정도가 5번, 6번에 출제가 되고, 그다음에 1인이 더 많이 나올 때도 있고요. 2인이나 다수가 더 많이 나올 때도 있는데 어제 특징은 또 2명 나오는 사진이 전부 나왔기 때문에 보통 이제 2인 사진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다수 사진도 출제가 되긴 하는데 어제는 2인 사진만 좀 나왔었습니다. 어떤 거 나왔는지 좀 볼까요? 일단 첫 번째 1인 사진, 보통 우리가 선생님이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동배회 법칙이라고 해서 법칙들을 만드는 걸 선생님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동작, 배경, 외모 순서로 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우리가 오답 수거법으로 풀긴 하는데 이제 공부할 때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배경을 나타낼 수 있는 명사, 그리고 외모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올드보이들이 기환을 했다 이런 느낌이 좀 나는 게,
윌베로는 굉장히 유명하죠. 물론 처음 하셨던 분들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게 윌이라고 발음해요. 보통 W 다음에 H 발음을 잘 안 하니까 그래서 휠이죠. 우리가 휠체어 할 때 그 휠인데 바퀴가 달려 있는 수레입니다. 베로가 수레니까 그래서 그 외발 수레 있잖아요. 그 제가 예전에 옛날에 그 삶의 현장 뭐 이런 체험 삶의 현장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꼭 연예인들이 그 외발 수레를 갖고 가서 이렇게 좀 업고 하는 것들이 약간 연출스러운 그런 장면들이 기억나기도 하는데 어제 여자분이 이렇게 안에 바구니 같은 걸 넣고 어떤 뭐 버킷 같은 걸 놔둔 그런 이제 윌베로를 미는 그림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는 꼭 외워두세요. 토익이 굉장히 좋아하는 명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파트 1 전용이고요. 이게 나왔었고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좀 쉬웠을 것 같은데 초보들의 입장에서는 쉬운 단어가 아니죠. 두 번째, 요거는 이제 어떤 남자분이 봉지 같은 데서 뭐 이렇게 과자 같은 걸 꺼내는. 그래서 원래는 이게 많이 나오죠. Take A from B 이게 이제 전통의 강자이긴 한데 B로부터 A를 꺼내다였는데요. 요거 대신 remove 쓰셔도 돼요. remove가 제거하다 또는 벗다, 꺼내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원래 가방 안에 들어 있었던 걸 꺼낼 때도 쓸 수 있죠. 그래서 요 단어도 꼭 외워두시고요. remove 강사가 뒤에 있네요. 그러니까 좀 쉽게 나왔죠. 그러니까 예전 어떻게 보면 토익을 공부하신 분들 입장에서 쉬웠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동작 쪽으로 다 나왔어요. 이번에는 외모나 어떻게 보면 그 사물의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아니라 그래서 아마 파트 1을 좀 쉽다고 하신 선생님들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2인 사진은 보통 공통점이나 상호적인 특징 이게 1순위고 꼭 또 나오는 게 2명 중에 1명의 특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둘 다 나왔었죠. 근데 이제 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1인 특징을 2개를 줘서 조금 더 한 명의 어떤 동작이나 상태 특징에 좀 포커스를 뒀었고요. 상호 특징 문제도 하나 나왔었습니다. 일단 2명 나오는 사진을 보자면 이거 굉장히 전통의 강호인데 그 복사기 같은 거 이제 뭐 이런 비상 전화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이 나왔었는데 한 분은 컴퓨터를 막 하고 있었고 한 분은 이렇게 이제 복사기 위에 있는 전화 이렇게 손을 뻗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파트 1에서 reaching이 나오면 도착하다라는 뜻보다는 그러니까 RC에서 보통 우리가 뭐 합의에 도달하다 그럴 때 reach 이런 수거들도 많이 외우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LC에서는 for 같은 걸 붙여서 어디를 향해서 손을 뻗다, 팔을 뻗다 이 의미로 거의 씁니다. 그러니까 파트별로 각각의 단어가 쓰임이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을 딱 찾아보면 reach는 뜻이 막 열 몇 개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토익이 좋아하는 뜻은 정해져 있고 또 파트 1이 좋아하는 뜻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좀 토익적인 사고 토사, 그렇죠? 토익적 세계관, 토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뭔가 토익적인 틀 안에서 공부를 하셔야 토익이 느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공무원이나 이제 다른 편입 같은 거 준비하신 분들이 단어가 아주 강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막 보케블러리 막 22,000, 33,000 이런 거 외우신 분들이지만 토익이 어려운 이유가 토익이 좋아하는 어휘에 대한 지식이 떨어지면 영어 자체를 잘하셔도 어려울 수 있는 게 토익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같이 좀 토익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토마라고 할까요? 토마? 토익적, 그렇죠? 그럴 겁니다. 그래서 reach가 나왔었어요. 손을 뻗다. 그 다음에 이게 좀 특이해요. 어제 제가 좀 특이하게 본 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외모 문제가 나왔을 때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아니라 뭔가 모자를 쓰고 있는지 앞치마를 착용하고 있는지 이걸 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책에는 다 이렇게 얘기하죠. wearing이 상태. 선생님 지금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저는 wearing glasses 하고 있는 건데 보통 이제 동작을 나타내는 거의 이제 반대 쪽에 있겠죠. put on이나 그 다음에 뭘 입어보려고 하다 그럴 때 trying on 이건 이제 오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00%는 아닌 게 이게 9면 이게 1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제 사진 보면서 항상 주목하는 게 뭔가 이렇게 쓰려고 하거나 벗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게 정답이 되는 경우가 적은데 어제도 딱 보니까 그 문제가 이렇게 헬멧 같은 걸 여자분이 쓰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 설마 이게 나오는 건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그러니까 입으려고 하는 동작 착용하려고 하는 동작이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랩 코트 같이 이렇게 연구실에서 입는 하얀색 옷을 입으려고 했던 또 이제 장갑 같은 거 쓰려고 했던 뭐 이런 게 역사상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은 안 나오지만 나올 수는 있다. 그래서 무조건 오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trying on이 정답이 됐었어요. 그래서 putting on을 예상을 했었는데 trying on이 나와서 일부 책에는 무조건 오답이라고 되어 있는 책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뭐다? 오답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지 무조건 아니라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무조건 아니라는 건 없다.
이거 어제 이제 증명을 해준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두 분이 여자분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서로 상담 같은 거 하는 모습이었는데 마주보고 있을 때 facing, 사실 어제 시험에는 each other 나왔지만 약간 바꿔봤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다 이렇게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 face each other. 이건 꼭 외워두셔야 되고요. 역사상 답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그러니까 둘 다 마주보고 있었기 때문에 상호 특징이 되는 거겠죠. 마지막 사물 배경, 어제 그림은 배경 문제가 항상 어렵죠. 그 운하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수로 같은 운하. 그래서 운하가 있었고 좀 이제 풍경이 그러니까 베니스 같은 느낌은 아니었지만 운하가 있었고 한쪽 오른쪽에 의자들이 쫙 이렇게 빈 의자들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집들도 뒤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답으로 이제 chairs, 의자들이, 요거는 이제 알아두실 게 place는 장소라는 명사로는 거의 안 쓰이고요. 파트 1에선 동사로 쓰면 place는 두다라는 뜻이죠. 뭐뭐를 두다. 근데 이제 수동태로 거의 쓰입니다. be placed 그러면 두어져 있다. 뭔가 놓여져 있으면 써요. 요거 대신에 position도 이렇게 쓰기도 하죠. position이 명사이기도 하지만 동사로도 씁니다. 그래서 놓여져 있다. 뭐 put 쓰셔도 되고. 그래서 어제는 의자들이 놓여 있는데 요 단어가 좀 어려웠어요. canal, 이게 이제 운하나 수로 같은 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운하 같은 데다 배 띄우고 막 베니스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이었고요. 뭐 오답으로는 뭐 노를 젓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물이 보였기 때문에 뭐 그런 함정들도 있고, 뭐 지붕이 뭐 수리가 되어진다. 이제 지붕을 보여주고 수리되는 동작은 없었던 뭐 그런 함정들도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해드렸던 단어 중에 한 번도 안 보신 단어들은 아마 잘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건데, 그래서 이제 조금 파트 1은 새로운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답 좀 보면은 항상 그렇죠. 명사는 사진에 나오지만 동사가 안 맞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제 푸딩원이 어제 또 오답으로 하나 있었던 게 그 술에 미는 그림에서 부츠죠. 부츠를 신고 있었던, 그래서 wearing을 썼어야 되는데 푸딩온을 썼던 함정이 하나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trying on은 정답이었지만 같은 동작인 푸딩온은 오답으로도 나왔었고, install, 복사기 있는 그림에서 복사기를 설치한다 그래서 복사기만 보고 가시면 안 되는, 여기서 X. 사인 이렇게 표지판이 있었거든요. 근데 행잉은 매다는 건데 매달려 있었던 거지 매달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작이 안 맞는. 요건 꼭 알아둘까요? 스핑은 홀짝홀짝 마시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 가끔 드려요. 단어 외울 때 그냥 외우면 너무 힘드니까. 겨울에 우리가 이제 도서관 같은 데서 이렇게 뭐 마실 때 이런 소리 나잖아. 이렇게. 여러분 저는 그 소리 낼 때마다 생각나요. 이건 파트 1의 스핑인데라는 얘기를 하는데, 원에만 주로 나오는, 그래서 뭐 컵으로부터 뭘 마시다 그럴 때 shipping, 삐리리, from cup 이렇게 씁니다. from a cup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제는 컵은 있었지만 마시진 않았었기 때문에 이것도 오답으로 출제가 됐었던 단어고요. 그다음에 3월 중심 사진은 항상 요거 be, being, pp는 동작을 나타낸다 그러는데, 어제 이제 지붕 보여주고 수리가 되는 거 아니었고, 뭐 노 젓는 거 아예 배가 없었기 때문에 카약이 어제 나왔었는데, 이런 단어들이 전부 오답 처리가 가능한 어휘였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좋겠네요. 펄2로 갈까요? 이제 1은 됐고 단어 싸움이니까. 이제 2는 항상 문제가 이거죠. 반복되는 질문 패턴 진짜 외우세요. 암기. 그러니까 많이 듣고 따라 읽고 뭐 좋아요. 여러분 받아쓰기도 하시고 뭐 쉐도잉도 하시고 너무 좋은데, 일단 뭐가 우선이 돼야 되면 일단 들리는 거를 쓰시거나 아니면 따라 읽으셔야지, 전혀 모르는 걸 그냥 습관적으로 따라 읽는 게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모르는 건 1000번을 따라 읽어도 뜻을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질문 패턴들 일단 한번 외우신 다음에 듣고 따라하고 쓰시고 하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리듬이나 발음도 생각하시고 좀 덩어리로 외우시면 좋은데, 늘 나오는 건 정해져 있고, 어제도 이제 의문사 문문이 좀 쉽잖아요. 의문사 문문이 12개, 비의문사가 10개, 평서문이 3개 이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의문사 문문이 여전히 45% 이상은 나옵니다. 보통 9개에서 12개 사이로 출제가 되니까 어제는 좀 많이 나온 편이에요. 그렇게 보자면 how many 그러면 수니까 about 다음에 숫자, 이게 대략이란 뜻이고, 언제 발표되냐 그랬더니 요일을 줬고, 전통적인 문제죠. 누가 주문했냐 그랬을 때 인칭 대명사 올 수 있죠. me나 I 이런 거 올 수 있고, 나다 그랬고, 어디냐 그랬을 때 이런 장소의 전치사, 뭐뭐 건너에도 나올 수 있고, 왜 이렇게 낮아요 그랬는데 뭐 뒤에 걸 몰라도 이 생산량이 왜 낮냐 그랬는데 뭐 기계 결함 이런 게 나왔었거든요. Y가 because하고 연결. 이건 뭐 이렇게 깔아주는, 그러니까 결국 기본적인 패턴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고요. 뭐 간접 답변이 나와봐야 10개를 넘진 않기 때문에 15개 이상은, 15개에서 20개, 20개는 좀 제가 많이 준 거고, 15개에서 한 17개까지는 전통적인 답이 여전히 나온다. 7, 8개 정도가 간접 답. 이게 이제 10개까지 가면 되게 어려운 달이 되죠. 근데 어제는 그런 달은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인 것도 깔아주면서 간접도 같이 줬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 조금 이제 오답을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요즘은 워낙 정답을
돌려주니까 간접적으로 주니까 정답 XX 이거보다는 세모 XX. 그래서 오히려 X 두 개를 잘 가리시는 게 포인트가 될 텐데 어제 이제 늘 말씀드린 유사 발음 어제 좀 적게 나오긴 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수트케이스는 그 여행용 가방이잖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수덴타이 그래서 여기서는 양복 이렇게 이제 함정을 걸더란 얘기죠. 그럼 보면 바로 제껴야죠. 질문하고 비슷한 발음은 전형적 함정이다. 만능 답변 중에 대표격이죠. 모르는 건 죄가 아니다. 모른다 그러시면 되지만 예전처럼 뭐 I don't know 이렇게는 안 나오고요. 너무 직진이죠. 너무 쉽게 낸 거고 이렇게 안 내고 돌려서 얘기하죠. 예를 들면 요즘은 모른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더 착해요. 사람들이. 토익이 착해지고 있다. 난이도는 못돼지고 있지만 답변만은 더 착해지는데 예전에 모른다 그러다 요즘 막 알아봐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권호경 선생님의 사무실이 어디예요? 그러면 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1층에 디렉토리 있는데 이런 식으로. 디렉토리가 뭐냐면 우리 건물 빌딩 디렉토리 같은 게 이제 1층 엘리베이터 옆에 보면 1층에 뭐 있고 2층에 뭐.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강남 5학원 오시면 우리가 이제 8층, 9층, 10층이거든요. 그래서 8, 9, 10층에 강남 뭐 공단기, 영단기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런 걸 디렉토리라고 부르니까 거기를 보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모른다 이렇게 쓱하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뭐를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 수 있고요. 아니면 이런 거 좀 불쌍하지만 뭐 예를 들면 파티가 언제 시작해요? 그럼 제가 초대장을 못 받아서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모른다가 아니라 이유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초대장이 없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괜찮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모른다라는 걸 좀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갑니다. 3번 의문사는 yes, no가 안 되지만 sure도 yes의 상당 어구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어제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12개의 의문사 중에서 4, 5개 이상의 의문사 보기 중에 하나는 꼭 yes, no가 들어가 있더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3개 중에 1개를 제거하면 확률이 반반이 되니까 막 찍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짝꿍이 안 맞는 거 제가 늘 강조드리는 평소에 이런 거 정리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시간으로 물어서 when으로 물어서 보기가 장소로 나오거나 시간 장소 상극이니까 아니면 반대도 돼요. where로 물었을 때 시간 안 되고 why는 because 아니면 to 부정사인데 to 부정사 뭐 하기 위해서. 근데 to 부정사가 답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when 같은 걸 줬을 때 to 부정사는 100% 오답이거든요. 그러니까 to 부정사만은 정답으로는 잘 안 나오고 오답으로 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Y 빼고는 to 부정사 나오면 바로 오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스킬이 될 수 있고 연상함정 있죠. 뭐 식사 같은 걸 질문에 던지고 예를 들어서 뭐 어제는 포크하고 나이프가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이제 식기류 같은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를 갖고 이거겠지라고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큰일 나는. 오케이? 그러니까 발음도 비슷하게 홀리고 그 다음에 의미적으로도 연상하는 함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 토익 20, 30년 계속 우려먹었던 패턴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우회전 답변 좀 볼까요? 뭐 있었을까요? 아까 했었던 거 사무실 어디에요? 그랬을 때 몇 층이에요가 정통 답변이라면 어제는 1층에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모른다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나한테 굳이 묻지 마시고 거기 가서 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 이게 이제 초반부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원래 간접 답변이 뒤에 나와야 되는데 어제는 뭐 우리 그 나중에 토익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볼까요? 그러면 이제 승낙 아니면 거절인데 이렇게 거절을 이렇게 하는 거죠. 저 일찍 가야 되는데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죄송하게도 뭐 미안하게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찍 가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못 한다는 얘기죠. 계속 이거는 약간 시크했습니다. 누가 픽업할 거니? 그러니까 손님을 누가 공항에서 데려올 거니 그랬더니 저는 차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는 안 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구를 설명해 준 게 아니라 나는 안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아이가 나오긴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기도 했지만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사람이 아니라 자기는 안 된다고 이렇게 발뺌하는 스타일의 답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누가 야근할 수 있지? 그럼 저는 안 돼요. 이렇게 해도 정답이라는 얘기죠. 꼭 누구라고 얘기 안 해줘도. 계속 갑니다. 금액을 얘기했죠. How much?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금액을 준 게 아니라 되묻는 거. 가격표가 없나요? 이런 식으로. 왜 저한테 물어보시죠? 이렇게 되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예전 토익 스타일 아니고 요즘 토익 스타일인데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이게 그냥 예입니다. 여러분이 뭐 저한테 103번 RC 문제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을 얘기해 주지 않고 요즘 복습 안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되물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건 회화적 느낌이 나요. 그렇죠? 되묻는 건 답이 잘 된다. 이런 스킬을 쓰셔도 되고 영화 보셨어요? 이렇게 have you seen으로 물어봤더니 봤다 안 봤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오늘 볼 건데요. 그 얘기는 안 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시험 어제 보셨어요? 그럼 다음 달에 보는데 이런 게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꼭 봤다 안 봤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우리가 들으면 판단할 수 있게끔 주긴 하는데 이게 이제 고전적인 옛날의 형태는 아니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지. 그러니까 오히려 토익 공부를 안 하고 그냥 회화를 잘하는 학생들이 봤을 때는 이 요즘 팔투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토익을 하셨거나 아니면 약간 청취력이 좀 약하셔서 이렇게 해석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많이 어려워졌을 것 같아서 질문들 좀 외우시고 그 다음에 간접 답변 꼭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오답들을 제거하면서 제일 괜찮은 답을 찾는 쪽으로 접근하시면 2도 뭐 아주 어려운 파트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펄 3, 4로 갈 텐데 3, 4는 2하고는 또 완전 틀려요. 그러니까 2도 잘하고 3도 잘하고 4도 잘하면 약간 이런 느낌이죠. 잘생기고 돈도 많고 키도 크고 그다음 뭐야 매너도 있고 막 이런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2하고 3, 4는 좀 틀린 영역이라 2는 강한데 3, 4가 약할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3, 4가 좀 더 나은 사람이 있고 2가 더 나은 사람이 있는데 3, 4는 사실은 청취력보다는 유형의 힘이 되게 커요. 그리고 듣기를 물론 잘하시면 유리하지만 사실은 읽기, 즉 문제하고 보기를 잘 보시면 굉장히 유리한데 소위 말하는 노려듣기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펄 2는 노려듣기가 안 되죠. 그냥 듣고 들리는 만큼에서 찾아가야 되지만 펄 3, 4는 미리 무엇을 들어야 될지를 예측하고 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일기예보를 우리가 듣는데 엄마가 내일 날씨가 어떤지 들어라 그러면 처음부터 다 안 들어도 되죠. 우리가 뭐 할 때마다 뭐 어제 버리고 오늘 버리고 내일 하면 탁 그렇게 이제 키워드를 갖고 노려듣기가 가능한 부분이라 이게 이제 그냥 막 듣고 그냥 들리는 대로 감으로 찍게 되면 성적이 많이 안 나오지만 약간 문제를 보면서 노릴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좀 발전의 여지가 큰 펄트라서 사실은 이게 다행스럽게도 69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70% 정도는 이렇게 푸는 거니까 청취력이 조금 약하셔도 오히려 2보다는 3, 4 쪽으로 공부를 더 하셔서 실력을 키워놓는 게 조금 더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제안하는 게 뭐냐 그러면 후반부에 청유문 뭐뭐 하지 그래요 이런 거 노리는 거죠. 뭐 how about, why don't 이거 미리 노릴 수가 있으니까. 그다음 why don't는 뭐 대표적인 청유문 표현이니까. 그다음에 what 다음에 ask about이 나오면 물어보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물어보냐 그러면 의문문 노리시면 되고 그냥 ask가 나오면 명령문 같은 거 노리면 되니까 문제에서 뭘 알려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위치에서 이런 게 나왔을 때 답을 찾아라 이런 어떤 길잡이 역할을 문제가 하기 때문에 문제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잘 분석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LC도 보통은 제가 선생님은 LC, RC, 독해를 뭐 다 강의를 하니까 근데 LC 강의를 잘 안 들으시는데 사실은 3, 4 때문에 LC 개념이나 이런 유형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과목들은 꼭 한 번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청취력이 좋으신 분들도 지금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거든요. 더 노려 들으면 더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병행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 강의 중엔 여단아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RC도 많이 들으실 텐데 제가 이제 LC는 책을 쓰고 직접 강의를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 나온다 뭐 20일 속성반 이런 책도 있고 과목도 있는데 유형 정리가 되게 잘 돼 있어서 지금 펄 3, 4 같은 거 잘 모르시거나 2도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잘 모르시면 강의랑 교재 보시면 개념 잡는 데 매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계속 갑니다. 지문을 들으면서 정답을 찾아라. 어렵지. 이게 멀티태스킹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 안 듣는 거죠. 이제 잘하시는 분들 이렇게 팔짱 끼고 보기 보고 문제 보고 이쯤 나오겠구나 탁 찍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 선택과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았던 내용들은 과감하게 그냥 안 듣는 건 아닌데 듣고 흘려보내는 거고 이제 답과 관련된 걸 집중해서 보는 건데 이건 좀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어디쯤을 들어야 될지는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체화가 되는 부분이라 네,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겠죠. 세 번째, 이제 패러프레이징만 좀 신경 쓰시면, 그러니까 실제로 단서로 잡았던 답이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반이고 다른 말로 바꾸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자분이 저녁에 뭐 할 거냐 그럼 다 음료 마실 건데 그러면 이제 음료라고 할 때 뭐 예를 들면 주스를 줬다 그러면 이게 주스가 아니라 베버리지 음료라는 말로 바뀌어서 보기 중에 나온다는 얘기인데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전화하겠다 그럼 꼭 이게 연락으로 바뀌고 뭐 송장 같은 경우를 더 큰 의미의 문서로 바뀌. 이 문서도 되게 유명한 단어. 종이로 돼 있으면 다 문서가 계약서 뭐 이런 거 다 다큐멘트가 되고 보고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잘 보면 대부분 더 큰 말로 바뀌죠. 전화하는 것보다 연락이 더 크지. 연락하는 여러 방법 중에 전화가 있는 거고 문서 중에 송장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좀 더 뭐 똑같이 바뀔 수도 있지만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의 단어로 많이 바뀌죠. 그러니까 이런 패러프레이징은 펄 7하고 같이 연동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의도 파악이고요. 펄 2는 이게 없지만 펄 3, 4, 그 다음에 7은 이게 있죠. 펄 7의 의도 파악은 쉽거든요. 눈으로 보고 가면 되지만 펄 3, 4는 상황을 좀 봐야 되니까 유일하게 좀 노려듣기가 안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 해당이 되는 주어지는 문장의 전후 문맥을 보시면 되는데 펄 3는 대부분 앞쪽
특히 상대방의 대사를 잘 봐야 돼요. 독해도 그런데요, 사실은. 그래서 독해도 이제 온라인이나 문자 메시지 나오면 그 앞대사를 보잖아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특히나 이제 상대방의 대사 중에 이게 언제 뜰지 모르잖아요. 주어진 문장이. 보통은 상대방이 던지는 의문문이나 특히 청유문 잘 들으셔야 돼요. 뭐뭐 해주실래요? 그럼 꼭 얘가 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저 내일 미팅이 있거든요. 이게 갑자기 얘기하지 않거든요. 제가 그럼 지나가다 갑자기 만나 안녕 나 내일 미팅 있다. 미친 사람인 거지 내가.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뭐라 하니까 뭐 예를 들면 내일 나 좀 태워줄 수 있어. 그럼 제가 내일 아침 미팅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내일 미팅 있다는 얘기는 뭐가 된다? 그 제안을 뭐하기 위해서 거절하기 위해서 또는 예를 들면 여자분 또는 남자분한테 차를 태워줄 수 없다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 어떤 진위를 파악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고 어제도 이런 케이스로 나왔거든요. 좀 보여드리면 이게 일단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 문장이 저는 그날 일정이 없고 이분 뭐 했을까? 지나가다 갑자기 안녕 하고 난 다음에 난 그날 일정이 없으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온 이유는 상대방이 뭐라고 부탁했으니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대사가 뭐였었냐면 네가 무슨 부서의 부장이니까 월요일 날 어제는 사실 뭐 발표였지만 시연을 네가 좀 해줘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날은 일정이 없어.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월요일 날 발표 좀 해. 그랬더니 나 그날 일정 없는데 이건 뭐야? 승낙하는 거고 나 그날 다른 약속 있는데 뭐야? 거절하는 거야. 그러니까 승낙하다라고 내도 되고 아니면 시연을 해달라 그랬으니까 뭐 해줄 수 있다? 시연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그냥 그대로 줘도 되니까 어제는 앞 사람의 대사를 그대로 표현한 보기가 정답이 돼서 전반적으로 Part 3, 4가 많이 어렵다라고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두 번째, 이건 뭐였었냐면 여자분이 이건 좀 더 어려웠었어. 이런 거는 문장이 길었어. 당신이 저보다는 사실 이게 학생이 아니라 어제 시험에서 직원이었었는데 학생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잖아요.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 왜 저런 말 했을까? 선생님이 학생들하고 더 친하시잖아요. 이 얘기는 뭐라고 했으니까 나왔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앞대사가 뭐였었냐면 남자분이 학생들한테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어제 시험에서는 직원들한테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를 할 수, 일을 더 잘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답을 준 게 아니라 당신이 직원들은 더 잘 아시잖아요. 시간을 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네가 하는 결정이 내가 하는 조언보다는 더 정확할 겁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뭐였었냐면 네가 결정하면 된다. 나한테 굳이 안 물어봐도 된다. 네가 더 직원들하고 많은 시간 보내. 그러니까 이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거보다 얘는 어려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신토익 문제 중에서 실제로 일적으로는 의도 파악이 시각 정보 연계 문제보다 훨씬 어렵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 어제 시각 정보 연계 문제 중에 2개를 뽑아왔는데 어제 약도 문제 중에서는 좀 쉽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은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막 이렇게 순환해서 막 이렇게 화살표 보여주고 이렇게 엑싯을 막 보여줘요. 이건 제가 이제 약간 변형을 한 건데, 그러니까 그림은 되게 복잡해도 답은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림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각 정보 연계 문제죠. 보기 중에 나와 있는 답을 절대 소리로 그대로 주면 안 된다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제 문제가 뭐였었냐면 여자분이 다음에 어느 길로 갈 거냐. 이제 여자분이 길을 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는 뭐 exit 2번, exit 1번 이렇게 나왔었어요. 여기 뭐 영어로 나왔지만 제가 그냥 이렇게 좀 써봤어요. 서초, 양재, 반포, 한남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제 어떤 길로 갈 거냐. 그리고 보기 중에는 뭐가 나왔었냐면 A 서초, B 양재, C 반포, D 한남으로 나와. 그러니까 4가지가 나온다니까요. 이 시각 정보 연결 문제는 펄세븐도 그렇고 보기를 구성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걸 그대로 주면 안 되는 거죠. 여자분이 나는 양재로 갈 건데 그러면 시각 정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양재를 듣고 풀면 되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뭘 줘야 되냐? 이게 양재 대신에 똑같은 아바타가 뭐야? 2번이고 서초하고 똑같은 건 1번이고 한남은 4번이고 반포는 3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나는 1번으로 나갈 거야. 그럼 서초로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마찬가지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뭐 예를 들면 반포라고 한 게 아니라 3번 출구로 나가라고 한 거야. 반포란 말 절대 안 주고 그럼 그림을 딱 보면 3번? 반포인데? 반포 찍으면 돼요. 얼마나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직접 들려주지만 않을 뿐 똑같으니까 이 중에 하나를 대신 주는 거예요. 다시 갑니다. 두 번째, 똑같은 형태인데 그러니까 그림의 모양 종류만 바뀌지 푸는 메커니즘은 거의 98% 똑같다는 얘기죠. 해볼까요? 문제가 뭐였었냐면 여자가 어떤 장비를 착용할까? 보기 중에 이게 나온 거죠. 헬멧, 장갑, 보안기, 장갑. 그러니까 여자든 남자든 저 장화 신을 건데요. 또는 남자가 장화 신으세요. 이렇게는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하세요. 너무 힘들면 이렇게 외워. 보기 중에 나와 있는 항목을 그림에서 버리고 이렇게 풀어보면 돼요. 몇 문제만. 요것만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바뀐 거죠. 여자분이 어떤 장비를 착용할 것인가가 아니라 문제가 뭘로 바뀐 거예요?
듣기 전에 아는 거죠. 아, 여자분 또는 남자분이 어떤 구역으로 가게 될 것이냐만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랬던 이거보다는 더 복잡하게 나오죠. 막 이렇게 X표가 나오긴 했었는데 뭐 이렇게 저 길게 줬지만 간단하게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남자분이 저 이제 저희가 어디로 갈 거냐면 예를 들면 B구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나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B구역을 보면 뭘 착용해야 돼? 장갑을 착용해야 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는 이거보다는 더 복잡하게 나왔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헬멧 장갑 이렇게 주고 이렇게 X표를 해놨거든. 그래서 그 구역마다 각각 필요한 장비들을 체크를 해놓은 양식이 나왔지만 뭐 양식의 복잡함이 아니라 내용적인 것만 알면 되니까 유형이 뭔지만 알면 되니까. Part 4는 Part 3하고 조금 틀린 점이 있죠. 거의 똑같은데 한 명이 얘기한다. 그래서 질문이 길다. 그리고 어휘가 어렵다. 그럼 쉬운 것도 있겠죠. Part 3, 4 난이도가 비슷하다면 쉬운 건 뭐냐? 패러프레이징을 잘 안 시킨다. 그대로 많이 준다. 두 번째, 차례대로 거의 답이 나온다. 마지막, 나오는 지문의 패턴이 일정하다. 그러니까 Part 3는 대화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서 사실은 잘 모르는 게 나오면 놓칠 수도 있지만 Part 4 나오는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보통 Part 7하고 되게 비슷한데 그래서 7에서 정독을 좀 많이 해두셔서 좀 데이터를 많이 아시면 내용적인 걸 Part 4 풀 때 되게 유리해요. 어느 정도 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7하고 4는 굉장히 닮아 있고요. Part 3에서 그 대화문은 7 중에 뭐하고 닮아 있냐면 그 온라인 채팅하고 문자가 거의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3, 4가 7하고 되게 연관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많이 나오는 지분이 이제 전화 메시지가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 안내, 이게 사실은 3개가 나왔었죠. 전화 메시지가. 그다음에 안내 2개, 그다음에 요거 발췌문 2개, 나머지 한 개. 여기서 3으로 수정할게요. 그래서 3, 2, 그래서 7개 하나하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지시, 뭐 신문. 여기서 이제 그 뉴스죠. 그러니까 방송인데 요거 대신에 뭐 브로드캐스트가 나올 수도 있고 톡쇼 같은 거 아니면 뭐 톡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고 인트로덕션 나올 수도 있고 투어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몇 개는 늘 바뀌지만 격달로 나온다고 보시면 격회란 말 처음 써봐. 그러니까 한 달에 2번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거의 터줏대감이죠. 거의 매번 나오는 이 3개는. 보겠습니다. 어떤 거 나왔었는지. 일단 의도 파악부터 볼까요? 다른 문제야 뭐 Part 3하고 비슷하니까 구토익하고도 비슷하고 대신 신토익 문제 중에 이제 의도 파악이 Part 4는 3개나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Part 3는 2개, 얘는 3개. 그럼 대신 시각 정보를 Part 3는 3개를 주고 얘는 2개를 줘요. 그러니까 더 부담스러울 수 있죠. 이것만 보자면. 예를 들면은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요 말을 해요. 이 말을 지 혼자 갑자기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갑자기 인사하고 안녕. 나 다른 날에도 시간 된다 이러면 무섭잖아. 그러니까 쭉 지가 말을 풀면서 뭔가 문제점 같은 걸 얘기하고 이런 걸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Part 4는 문제점 같은 거 있죠. 아니면 지가 제안하려고 하는 말 뒤에 이유라던가 아니면 뭔가 그 제안을 좀 더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 말을 덧붙인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아니면 문제점을 주고 해결책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주는데 의도 파악은 솔직히 Part 3보다 4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Part 3는 그래도 상대방의 대화를 쫓아가면서 뭔가 흐름이 있지만 얘는 전체적인 흐름을 잘 모르면 놓칠 수도 있어요.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그래서 의도 파악이란 거 자체가 좀 노려듣기가 힘든 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제 워크숍을 해요. 뭐 이제 유리공예 이런 워크숍을 하는데 벌써 이 50명, 이 숫자는 좀 제가 변형을 했는데 이미 50명을 등록했대. 근데 강의실이 너무 적대. 그리고 지가 뭐라 그러냐면 근데 제가 다른 날도 시간 되거든요. 이 얘기는 상황상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어렵다, 그치? 많이 등록했어. 강의실이 막 좁아 터져. 그래서 뭐라고요? 저 다른 날 이걸 이제 메시지를 하는 거야. 전화를 해갖고. 제가 이제 제가 영단기다가 이제 직원분한테 얘기하는 거죠. 저희 수업이 방학인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한 100명 오는데 130명 온 거지. 그러니까 막 이제 복도에서 막 돗자리 피고 수업을 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랬더니 제가 뭐라고요? 근데요, 제가 다른 날도 시간 되거든요. 그 얘기는 그날 말고 다른 날에 추가로 오픈해서 인원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의도를 알아야 되죠. 전반적으로. 뭐 할 수도 있다? 추가 수업을 한번 제한. 그러니까 이 말을 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내가 수업 더 할 수 있다는 말을 안 하지만 다른 날에도 시간이 돼요. 그 얘기는 다른 날에 오픈을 해서 열면 학생들도 좀 편하고 관리도 편할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를 좀 봐야 되니까 더 부담이 되죠. 두 번째, 이건 제가 많이 변형을 한 건데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제는 무슨 택배 회사가 그러니까 무슨 택배 회사 익숙하시죠? 그쵸? 그 얘기를 한 건데 그 말이 왜 나왔는지 보는 건데요. 이제 쭉 듣다 보니까 문제점을 또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는 계속 문제점이 약간 힌트가 된 거죠. 시그널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건 약간 제가 변형을 한 거고 이제 배송업체에 대한 불만을 막 얘기합니다. 걔네들이 너무 많이 늦어요.
근데 영단기 택배사 아시죠? 그래서 거기가 되게 믿을만 하다던데 라고 얘기한 거는 결국 네가 한번 연락을 해서 거기하고 뭐 해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나한테 연락처를 달라던가 뭔가 좀 지금 배송 업체하고는 좀 뭐가 마음에 안 드니까 업체를 좀 바꾸고 싶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내용인데 어제 거를 좀 변형을 시켜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다니는 학원이 별로예요. 토익 점수 너무 안 올라요. 근데 영단기 아시죠? 그쵸? 거기 되게 좋다던데 그 얘기는 결국 얘가 어떤 마음이 있는 거야. 영단기로 조금 갈아탈 만한 마음이 있는 거야. 그 마음,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게 의도 파악 문제의 어떤 포인트고요. 그 문장뿐만 아니라 앞뒤 전체 상황을 봐야 되니까 청취력이 약하신 분들은 되게 부담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죠. 이제 의도 파악 됐으니까 이제 시각 정보 연계 문제 2개 볼까요? 항상 똑같죠. 아바타를 이용하는. 그렇죠? 그리고 보기 중에 나와 있는 답은 절대 소리로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봐야죠. 남자가 얼마 돈을 낼 거냐. 근데 어제 표가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4개가 나올 수밖에 없죠. 1, 2, 3, 4 이렇게 줘야 되니까. 그럼 뭘로 판단할 거냐. 금액을 바로 안 줄 거란 얘기예요. 저 50불 내야 돼요. 그럼 그게 무슨 시각 정보 연계 문제. 그냥 준 거니까. 그럼 당연히 얘 다른 거를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50의 아바타는 스몰. 이거 이제 2개를 봐야 돼요. A 메뉴죠. 어제는 물론 여기가 뭐 무슨 고기 플래터로 나오고 여기가 야채 플래터로 나왔는데 그건 뭐 모르셔도 되고 요리는 작다 뭐 크다 이렇게 줬죠. 그래서 어제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저 뭐 예를 들면 100불 내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A라는 메뉴에 큰 걸 시켰거든요. 그럼 끝난 거야. 크면서 A는 얘밖에 없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꼭 무슨 맥도날드 햄버거 가서 A라고 뭐 얘기 안 해도 와, 나는 뭐 얼마짜리 시켰어 그럼 얼마를 보고 세트 뭐인지 추론 역추적도 가능하고 반대로도 갈 수 있죠. 얼마를 내야 되냐 그러면 나 세트 A에 콜라 이렇게 하면 콜라랑 세트 A 가격을 보면 계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100 이런 식으로 숫자를 직접 주지 않고 이 100의 아바타에 해당하는 A와 라지를 줬죠. 이건 세트라고 생각합시다. A 메뉴. 어제 메뉴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왔지만 후기 강의라 제가 조금 줄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감 오셨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일정을 줬고요. 어제는 무슨 놀이동산에서 오픈 기념해서 뭔가 행사를 하는 그런 스케줄이 나왔었고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어제는 사실 이게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수목금토였는데 제가 조금 바꿔봤어요. 문제는 뭐였었냐면 어떤 행사가 어제는 취소될 것인가였고 오늘 제가 이제 변형한 거는 어떤 수업이 취소될까 이제 캔슬을 줬죠. 그래서 이게 나오겠죠. 이렇게 4개의 수업이. 어제 4개의 행사 있었거든요. 무슨 뭐 쇼 같은 것도 있었고 뭐 이런 행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안 주겠죠. 보기에 언급이 되어 있는 정보니까 그럼 뭘 준다? 얘를 주겠지. 쉬운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바뀐 거죠. 어떻게 치환을 시키면 될까? 약간 수학적이죠. 치환 어떻게 시키면 될까? 어떤 수업이 취소가 아니라 무슨 요일에 수업이 취소될 거냐. 이렇게 아바타, 얘 아바타는 얘고 얘 아바타는 얘야. 뭐라고 한다고요? 어제는 예를 들면 월요일 수업은 사정상 취소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월요일만 들어도 실제 답이 LC만 할 수 있죠. LC라는 말은 절대 소리로 주지 않는다. 이게 이제 시각정보 연계 문제의 특징이고요. 어제는 시각정보 문제는 좀 쉽게 나왔었고 의도 파악하는 문제는 좀 까다롭게 나왔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적응만 해나가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죠. 그래프를 주기도 하고 표를 주기도 하고 하지만 기본적인 그 어떤 메커니즘 똑같다. 보기 중에 나와 있는 거와 다른 정보를 시각 정보에서 찾아서 매칭만 시켜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총평 강의를 꾸준히 들어주시는 분들은 이제 시험을 안 보셔도 저렇게 나오는 거구나라고 알 수 있고 더 좋은 건 시험을 보시고 총평 강의 듣는다면 더 좋겠죠. 시험이야 막 정신없이 봐서 뭐 머릿속에 잘 안 남지만 이렇게 총평 강의를 통해서 저런 게 어제 나왔었지 맞아 라고 생각하시면 다음번에 문제 풀 때도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후기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매달 이렇게 시험을 보고 분석을 해서 많은 강의들도 만들고 무료 강의도 하고 하니까 여러분 꾸준히 잘 따라와 주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뭐 LC만 하지만 독해나 RC도 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선생님 학습 질문 게시판 따로 있거든요. 제 수업 안 들으셔도 좋으니까 여러 가지 고민사항, 문의사항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질문 주세요. 그럼 제가 기꺼이 다 제 학생들이라고 생각하고 답변 드릴 거니까 많이 저를 활용해 주세요. 좋습니다. 오늘 총평 들으신 거에 대해서 간단한 후기 저희 강좌 후기 게시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영단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제가 LC 전략 노트 뭐 이전에 많이 받으셨겠지만 아직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PDF 파일로 보내드릴게요. 이게 이제 뭐 각각의 포인트별로 좀 정리를 잘 해놓은 자료라 갖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후기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시험 후기죠. 시험 후기에 대한 여러분의 수강 후기를 그러니까 이제 보신 강좌 소감을 남겨주시면 또
보충 자료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하고 마무리할 건데 이제 토익이란 게 길게 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목표 성적을 정하고 기간을 정하신 다음에 좀 저는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공부야 평생 꾸준히 하는 게 맞아요.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는 게 맞지만 토익 공부를 하루 5분에서는 안 늘어요. 그러니까 한 3년 걸리겠죠. 그러니까 10분씩 뭐 하고 다 좋은데 중요한 건 메인으로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양을 좀 투하해서 월요일 날 공부했던 게 화요일 날 강의에서도 보이고 화요일 날 강의에서 들었던 걸 수요일 날 특강에서도 보고 수요일 날 특강에서 봤던 걸 목요일 날 내 스스로 문제 풀면서도 보고 그게 모의고사로도 나오고 시험으로도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할 수는 없지만 집중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많이 반복하시면 누구나 늘어요. 이건 언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학처럼 포기하시면 안 돼요. 수포자는 있을지언정 토포자는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이팅 하고요. 여러분 목표 성적 달성하는 데까지 제가 100% 서포트 많이 할 테니까 믿고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부 화이팅 하고요. 다음 시험은 꼭 잘 보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